네, 안녕하세요, 동료 여러분. 부동산 경매 기술 55만 원의 낙찰 받고 2,500이었어요. 2,500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료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술 저자분을 모시고 오랜만에 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는 좀 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는데 부동산 경매 기술 어떤 기술이 있나요, 거기는? 이제 왕초보 분들이 바로 한번 읽고 실천을 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다 한 권에 담아냈거든요. 경매책 여러 권 읽으실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이면은 경매 바로 시작하고 또 경매 낙찰 받고 그 이후의 절차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분 투자했잖아요. 네. 저는 지분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이 말하면 처음이야. 지분 투자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들을 한 명이 소유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소유를 한 상태, 그걸 이제 지분 물건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상속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하시고 갑작스레 돌아가셨던 바람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가 1.5배, 그리고 나머지 자녀분들이 n분의 1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국가의 세금을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못 갚았을 때 뭐 5명이라고 치면 이 5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의 지분만 경매라든지 공매로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걸 낙찰 받아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또 수익 내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거든요. 근데 정형화된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 하다 보면은 어려운 건 전혀 없거든요. 매뉴얼 책에 있어요? 네, 책에 있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쟁이 적습니다. 아파트 하나 입찰을 하려고 하면 뭐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2, 30대 1은 기본이에요. 그쵸. 근데 지분 물건은 많아봤자 뭐 5, 6대 1?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낙찰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뭐 2대1, 3대1 정도로 해가지고 낙찰 받고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몰라요. 일단은 우리가 네. 이 기본적으로 이게를 지분 투자라 그러면 네.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장도 써야 돼. 접수를 시켜야 돼.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는 책이라든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폼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수정해야 되는 몇 가지 그것만 수정하고 접수를 하면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어때요? 괜찮죠. 왜냐면 주거용 지분도 있고 또 토지 지분도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명이 소유해서 반만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는 하거든요. 토지를 좀 예를 들면 제가 토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토지 투자는 어렵고 돈이 많아야 되고 한번 돈이 들어가면 오랜 기간 묶여야 된다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에 낙찰받았던 금액이 141만 원입니다. 정확히 2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2개월 만에 1,000만 원? 네, 2개월 만에. 이제 중간에 제가 300만 원은 더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쳐도 441만 원에 낙찰 받아서 뭐 세금 이런 것들은 우선은 제외하고 1,000만 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소 들어간 돈에서 한 2배 정도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지분 물건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세보다 많이 유찰이 됩니다. 왜?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복잡하다 생각을 하고 공유자 여러 명 있으니까 협의가 쉽지 않을 거야.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손쉬우면 경쟁이 높다니까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소액으로 가능해요? 네, 141만 원. 뭐 만들려면 얼마든지 비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낮게 낙찰받은 토지가 55만 원입니다. 55만원짜리 받아서 뭐예요? 55만 원에 낙찰 받고 한 2년 정도 뒤에 갑자기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왔어요. 대구역 한 400 몇십 미터 거리에 있는 0.7제곱미터의 땅입니다. 건물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그 토지인데 그거 55만 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역세권 주변에 또 준주거 지역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젠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55만 원 들어갔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릴 마음이 있었어요. 2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다고, 우리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근데 그쪽에서는 얼마 정도 줬으면 좋겠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는
한 평 값으로 달라고 했어요. 한 평? 네, 한 평.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작은 땅일수록 힘이 셉니다. 작은 땅 때문에 다른 공사를 못 할 수도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요 조그만 땅 때문에 막 이렇게 협상 오래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쪽 한 평 값이 얼마였냐? 2,500이었어요. 2,500? 예, 계약서를 쓰려고 하던 찰나에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터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종료되면 이제 계약서 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어놓는 투자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낙후된 토지들 묻어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씨 뿌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요. 왜냐,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곳에 당연히 입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낙찰을 받을 건데 좀 기다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물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지분 물건은 공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분들이 대부분 제가 낙찰 받은 지분을 사줍니다. 자, 우리 네.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4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셋째가 사고를 친 거야. 이제 나온 거야. 지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이 3명한테 공유자 우선 신고라고 해서 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낙찰받을 때까지 놔뒀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기는 해요. 근데 경매나 공매로 만약에 그 셋째 분의 지분이 넘어간다고 할 때 우편 하나만 와요. 뭐가 뭐 진행될 거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가능하다라고 깨알같이 적혀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하셨던 분들은 읽어봤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경매나 공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만난 그 공유자분들은 뭐라고 하냐, 왜 이거 우선 매수 안 하셨어요? 이야기하면 그냥 따로 딱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낙찰 받으면 다른 분들과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돼야 돼요. 제 한 가지 원칙은 또 뭐냐,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드립니다. 왜? 지분 물건이니까 전 싸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정가란 게 있잖아요. 공유자분들은 감정가를 신뢰를 해요. 근데 그 감정가보다 제가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소송을 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으로 가능한 거네, 그냥?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걸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잖아요. 원고 패란 게 없어요. 소송을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고, 압박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연락을 취하려고 소송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자분들의 주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소에다가 따로 그 이사간 주소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살았던 곳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 물건을 낙찰 받고 공유자분들하고 전화통화라든지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편을 보내봤자, 집 찾아가 봤자 그분들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다 찾아줘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 투자할 때 이런 거를 봐야지 성공한다 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 저는 묘지 있는 토지를 되게 좋아해요. 묘지에 지분이 나왔잖아요. 묘지가 있는 토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유자분들이 이 땅이 필요한지 아닌지만 봐요. 묘지 있는 토지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묘지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후손들이 조상들을 잘 모시고 있다. 조상들을 잘 모신다는 거는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예요. 이씨 집안이면 이씨 집안 7명이 임야를 매입을 한 거예요. 왜 매입을 했을까요?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이고 묘지로밖에 못 사는데 선산으로 만들려고 산 거예요. 근데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매, 공매에 대한 이해가 공유자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더 위험해. 왜냐? 누군가 친인척 중에서 한 명이 경매로 넘어갔어, 지분이.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경매로 곧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법무사랑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다려라. 이거는 묘지도 있고 지분이라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와 같은 사람이 단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형, 나 궁금한 게 토지 어떻게 찾는 거야? 좀 보여줘. 이 인터뷰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뭐 보여달라, 뭐 찾아달라 말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정도 치면 되고, 이게 이런 토지를 찾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괜찮죠? 즉석에서? 즉석에서. 예, 좋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재밌네요. 네.
만약에 분묘 있는 토지를 뭐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 특수 물건 있죠. 분묘 기지권이 어디 있더라? 이걸 해가지고 뭐 검색 눌러줍니다. 아니면 뭐 지역을 정할 수도 있겠죠. 경기도에 검색하기 누르면 이제 분묘 기지권 있는 토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비싸면은 이제 정렬 순서를 낮은 것부터. 우선 수익이 안 나더라도 잘 보세요. 69만 7천 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매각의 분묘기지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싼 맛에 한번 낙찰 받아보고 수강료라 생각을 하고 한번 끝까지 진행해보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필요해요. 우선은 지분 매각이면서 분묘기지권이네요. 그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 스피드 옥션하고 사진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클릭해보면 오 이거 어때요?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만든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름이 생각은 안 났는데 최소 뭐 500, 뭐 1000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선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죠. 2007년도에 이제 매매가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역부동산 냄새가 좀 나요. 짧은 기간 안에 불특정 다수한테 막 팔아 제끼거든요. 이렇게 8분이 매입을 해서 지분 물건이에요, 이게. 근데 성이 다 달라버리잖아요. 네. 이러면 가족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가족이 아닌데. 그래서 이분들이 또 속아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입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다른 거 한번 더 클릭해줘요, 빨리. 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네. 네, 1,400인데 68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고, 네, 지분이네요. 이거 관리가 잘 돼 있네. 잘 됐네. 이거 1,000만 원 넘게 들은 거예요, 이거 최소. 자기가 들인 돈이 클수록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크잖아요. 등기를 볼게요. 그리고 보면 재산 상속이네요. 89년도에. 근데 또 김씨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낙찰 받고 만약에 시세나 그런 것들이 내가 한 뭐 7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런데 감정가는 1,400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만 이렇게 매도한다고 해도 300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고 딴 것도 하나 보여줘요. 딴 거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그럼 농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건 지분 물건으로만, 네, 지분 입찰 물건, 물건 종류. 농지로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농지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농지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간에 매도를 하냐. 이거 괜찮네요. 왜 괜찮아 보여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건 뭘 의미해요? 이 땅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죠? 경지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개발을 한번 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 뭐 개발행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농사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뭐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 받아서 뭐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땅들도 인기가 되게 좋아요. 왜? 농지연금으로 또 나중에 노후를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토지도 단타가 됩니다. 왜냐? 누군가 농사를 뭐 임대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토지잖아요. 공유자분들하고 협상할 카드가 많아요. 이런 땅은 내가 싸게 낙찰받아서 공유자한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자 지분을 내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자분들과 함께 일반 매매로 부동산에 팔자. 요즘에 자동차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벤츠만 3대를 낙찰 받았어요.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다. 또 제 스타일이 겸 저질러 보자. 해봐야 되겠다. 2012년식 벤츠를 17만 킬로 정도 뛰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1800짜리가 1200까지 떨어진 거야. 이거는 한번 낙찰 받아볼까? 근데 제가 뭔가를 저지를 때 앞뒤 안 재고 꼭 한 번은 그냥 저질러 버려요. 자동차 경매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이거 무조건 낙찰 받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성남지원에서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인 거야. 단독 낙찰. 그렇게 해서 잔금 납부를 하고 자동차를 찾으러 갔어요. 그 물류창고 가가지고 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 켜고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 교체하시는 분 전화로 불렀죠. 시동을 딱 켰는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벤츠 왜 못 끌어요, 외제차? 수리비 때문에. 와, 이거 큰일 났다. 안 됐다. 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 17만 킬로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시동을 걸어보니까 25만 킬로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왜 이게 25만 원으로 돼 있냐? 자기가 갔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길래 2016년도에 자동차 등록 원부에 적혀있던 그 키로수를 그냥 적은 거예요. 자동차든 주거용이든 상가든
경매든 공매든 감정가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제가 그거 하나는 확인했어요. 사고 유무.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벤츠 엔진은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고쳐가지고 타야지 생각을 했죠. 수리 얼마 들었어요? 수리가 그 처음 했을 때 400 몇십만 원 들었거든요. 그렇게 다 고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버지 한번 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 차는 역시 벤츠구나. 나도 혹시 괜찮은 물건 나오면은 하나 받아다오 해서 2014년식 벤츠 또 입찰을 한 거죠. 또? 예, 왜냐 그때는 이제 시세 파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2등과 89,900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건 낙찰 받고 5일류만 갈고 이상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차는 뭐야? 예, 검정색 벤츠를 다 수리한 다음에 와이프를 줬어요. 정을 못 붙이는 거야. 벤츠 2017년식 CLS 사고도 거의 없었고 1인 소유였어요.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뭐 차량 인수증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있어. 이거다. 딱 낙찰 받고 다 수리하고 와이프 딱 줬는데 너무 좋아요. 예, 진짜 지금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역시. 저희 오늘 이렇게 저희 지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친한 형님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할 수 있었고, 형 좀 보여줘 이런 것도 보면 무리하지만은 그런 것도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동구매분들에게 네. 한마디 하시고.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내게 되거든요. 이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편견, 선입견 내려놓으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또 자세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들 읽고 행동하는 남자 도킹TV 오시면은 또 자세한 어떤 노하우들 제가 많이 영상 올려놨거든요. 제 책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네. 또 초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